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스 컴팩트의 김원입니다. 실종, 족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뜻. 이 짧은 설명으로도 모든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아마 어떤 이유로 그리고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아마 남겨진 사람들에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장기 미제 사건, 바로 박수진 양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1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2019년에 바라보는 그날의 흔적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외부에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보다 조금 하나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굉장히 수상했던 당일 행적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의 성화동 비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시에 매주 토요일 특별 수업 활동을 했는데 그날은 고1이었던 박수진 양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 2교시에는 앤드류 니콜 감독의 SF 영화 가타카를 보게 됐고 3, 4교시에는 당시에 43세 담임 유씨의 감독하에 감상문을 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평가 같은 비슷한 거였죠. 그걸 제출하고 집에 가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4교시가 종료가 되고 담임 유씨는 감상문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걷어라 라고 얘기하고 주말 즐겁게 보내라 라고 얘기하며 종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무실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지요. 바로 박수진 양이었습니다. 수진 양이 불렀던 이유는 자신이 나 이름하고 나 번호 안 적었다 라는 생각에 종례 시간 때 친구 옆에 짝꿍이었던 김양에게 볼펜을 빌려서 선생님을 따라갔던 거였지요. 담임선생님은 그래? 그럼 번호하고 이름 적어가지고 교무실로 갖고 와 라고 얘기하며 손에 있었던 그 감상문 원고를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상문을 들고도 다시 교무실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실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펜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모습이 박양을 담임교사 유씨와 그리고 친구들이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날의 행적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격이 된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화면에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등학교인데요. 여기 있는 빨간색 포인트를 따라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진 양은 목격됐던 게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교실에 가지도 않았고요. 다시 교무실에 제출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 다음에 보인 게 학교 운동장 벤치였지요. 그리고 그날 당일 낮 12시 30분쯤 교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갔던 곳은 학교에서 걸으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삼부동 백화점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1시 30분에는 학교 앞에 있는 서점 이쪽입니다. 서점 방향을 향하게 돼서 서점 안에 들어와서 있는 모습, 강아지도 만지고 있었다라는 목격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30분 정도 지나 약 2시쯤에 골목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 학교 근처지요. 이곳에서 서성이다가 학교 친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나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진 양이 다음에 목격된 건 다시 학교 내부입니다. 오후 2시 40분에
교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목격이 됐지요. 바로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34세 정씨가 당시에 박수진 양이 3시에 학교 교문 앞에 있었던 걸 봤다라는 진술한 걸 봤을 땐 아마 3시쯤에 또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최종적인 마지막 목격은 이곳이 아닙니다. 최종 마지막 목격지는 이 위에 있는 학교와 되게 가깝습니다. 바로 이 고속터미널 쪽이었지요. 저녁 10시쯤에 이곳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천안 종합터미널에 있는 야오리 쇼핑몰에서 확인이 됐지요. 그렇게 그날 10시를 기점으로 그녀는 15년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그날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더 이상하지요. 아니, 아이가 그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학교 근처에 오게 되지? 그래서 미스테리한 점 첫 번째, 이상한 행적입니다. 수업이 끝났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도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가서 어떻게 보면 감상문을 받아와서 친구한테 볼펜까지 빌렸는데 양쪽에게 다 가져다 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져버리고 학교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와서 모습이 보여지고 그 이후에 또 학교를 나갔다. 되게 이상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미스테리한 점 두 번째, 실종에 대한 이유와 관련된 건데 자발적 잠적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봤던 영화가 가타카인데 그걸 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게 내용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양이 평상시에 혼자서 다니는 경우도 많았고 대학생들이 읽을 법한 철학책을 되게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잠적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또 추측합니다. 왜냐면 그날의 행적이 매우 이상하니까 말이죠. 미스테리한 점 세 번째입니다. 학교 안에 왜 있었지?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나? 만나기로 하다가 납치됐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뭐 학교폭력 같은 문제가 생겼나? 담임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보이는 이 날의 행적은 매우 이상하지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나오는 모습으로 왜 굳이 이런 행동을 집에 가지도 않고 나중에 발견된 건 위에 있던 쇼핑몰이니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날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저희는 이런 다른 견해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날의 행적을 평범한 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보자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실종자와 관련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언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언가 대부분 진술을 할 때 특이한 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진술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그날 좀 이상한 행적 없었어? 특이한 행동 없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한테 펜 빌렸어요. 뭐 그리고서 뭐 따로 본 건 없는데 뭔가 서성이었어요. 초조해 보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엔 생각을 안 하다가도 말이죠. 근데 실종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일에 한 행적을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이거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하지 말고요. 처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 볼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볼펜을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1, 2교시에 TV 영화를 봤다. 3, 4교시에 감상문 썼다. 근데 종례를 마치고 짝꿍한테 나 펜 좀 빌려줘. 그래서 그 펜을 가지고 내 이름을 쓰러 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도 펜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경우의 수를 나누면 자기는 이미 짐을 다 싼 상태에서 맞다, 나 이름 안 썼다 라고 얘기해서 옆에 있는 짝꿍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으면 잠깐 펜 좀 빌려줘 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지요. 일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한 가지 얘기에서도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을 봤을 때도 말이죠. 자기가 감상문 쓴 건데 펜 있었을 텐데 왜 빌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짐을 싸고서 뭐 그냥 급하게 빌렸나 보지? 평범하게 생각하는 방법.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린 여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배경을 설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양이 다녔던 성황동 이 비여고는 가톨릭계 미션 스쿨로서 당시 엄청난 명문고였습니다. 천안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였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저희가 좀 정정하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양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적은 반에서 20에서 30등, 최고 성적은 10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공부를 잘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목고나 영재고를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특목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특목고 안에도 1등과 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에서도요 1등과 꼴등이 있지요. 서울대학교에서도 1등과 꼴등은 존재합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공부 잘했지, 잘했으니까 거기 갔지,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 학교 성적에서는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박양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케이스,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요. 성적이 원래 늘 1등, 2등을 유지하던 학생이 학교 안에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성적이 마음처럼 안 나온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가 10월이니 아마 1학기도 끝났고 2학기가 들어가며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로 자신도 좀 스트레스가 많을 생각이 있겠지요. 성격은 내성적으로 알려져 있고 철학류의 책의 독서를 즐겼다라고 확인되며 외부 활동 중에 한번 의식이 없어져서 쓰러진 모습이 있었고 그때부터 스스로 친구들과 좀 거리를 뒀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학교는 경쟁적 학교였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보다도 내면적으로 서로는 경쟁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학교지요. 그런데 당시에 원고를 썼던, 이제 감상문을 썼던 박수진 양이 마지막에 펜을 친구에게 빌렸다는 대목,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름과 뭘 쓰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감상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가볼까요?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박양의 감상문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다시 받아서 나왔을 때 왜 바로 제출을 안 했을까요? 그 뒤에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말이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납득이 안 되지만 박수진 양이 되어보면 생각이 됩니다. 명문고라는 프레임을 씌워보면 아마 가장 큰 가능성은 수정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자신이 만족할 만큼의 내용의 감상문을 쓰지 못했다거나 혹은 좀 더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물론 애초에는 이름을 써야겠다, 번호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수행평가라도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방식으로 제출을 바로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작성하지 않았을까? 더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 번째 동선이 하나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서점에 간 행동이지요. 왜 아이가 서점에 갔을까?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서점에 들렸다가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왔다. 학교 안에 들어와서 그녀는 뭐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지요. 자, 당시에 2004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죠.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게 PC방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불가한 상황. 평상시에 철학책을 좋아했던 박양에게 무언가 더 쓰고 싶다. 무언가 내용을 첨부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감상문 안에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동선 자체는 어색한 동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나왔던 박수진 양이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도 아예 없었으며 그 이후 10시가 되었을 때는 위에 있었던 아까 보여드린 이제 쇼핑몰에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프레임을 좀 씌우고 싶었던 건 박수진 양이 학교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배제하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군가의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누군가와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동선을 따른 게 아닐까? 이런 걸 제외하면 이제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박수진 양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건 어쩌면 박수진 양의 그 수행평가 감상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박수진 양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10시에 그 안에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습니다. 학교가 아닌 야우리 쇼핑몰이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이상한 발견입니다. 박양의 어머니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게 됐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지 않아 연락도 끊어져 동네 주변도 찾아봤지만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지요. 실종 다음 날이었던 2004년 10월 10일 오전 아침 일찍 천안 쌍용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본부입니다. 처음 접수를 받았던 경찰은 초기에 가출의 무게를 두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생각은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10시 30분 유흥가 밀집 지역인 천안시 성정동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37세 정씨가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골목길과 맨홀 뚜껑 위에 있는 거였는데 버려진 여고생의 교복 그리고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지품까지 다 보게 된 거죠. 그냥 봐도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누가 놓고 갔나? 라고 처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확인해본 결과 박수진 양의 소지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장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발견됐던 장소도 바로 맞은편 쪽이었죠. 아까 신부동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각도상으로 봤을 때도 위치적으로 바로 이 위쪽입니다. 되게 가까운 공간으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인 거죠. 자, 이쪽에서 이제 체크가 됐습니다. 일단 현장 증거 첫 번째, 교복은요, 조끼, 치마, 그리고 교복 안에 입는 블라우스, 러닝 셔츠, 그리고 위아래 속옷, 양말, 구두, 머리핀, 안경, 휴대폰, 가방 총 12개가 확인됩니다. 사람만 없습니다. 자, 이 물품 자체가 골목길 한쪽에서 발견되었고요. 맨홀 뚜껑 위에는 속옷가 확인이 됐습니다. 마치 누가 전시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현장 증거 두 번째, 발견된 옷가지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물에 젖은 흔적이었습니다. 속옷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세탁을 한 것처럼 젖어 있었고 개천의 수초 같은 것들도 묻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 짠 듯한 느낌의 형태로 놓여 있었고 교복 조끼 부분은 양쪽 어깨 위에 흙이 묻어 있었고요. 가방 뒷부분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두에서도 모래가 발견됐지요. 현장 증거 세 번째, 언론에 나온 건데 인근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물품이 보인 장소, 인근 감나무 아래 감 5개가 마치 제사상에 있는 상차림처럼 하듯이 놓여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확인됩니다. 해서 경찰은 하나, 입고 있던 것이 속옷까지 다 버려진 걸 감안하면 박양이
벌거벗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점 하나. 둘, 안경을 착용했을 때의 시력이 마이너스 0.3. 근데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면 사물의 분간이 되지 않는다 해서 스스로 이렇게 두고 잠적했을 리는 없다. 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뿐만 아니라 국과수의 정밀 감정에 따르면 소지품에 묻어있던 수초, 그리고 흙, 모래의 출처를 확인해봅니다. 천안 인근에 있는 광덕산, 봉서산, 그리고 대로산, 그리고 천안천, 평택천, 장석천에 채취한 모든 샘플과 비교해보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양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출입했던 인터넷 사이트 9개를 확인해보고 여고 인근에 있었던 저수지, 그리고 천, 산, 폐가, 원룸, 여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봅니다. 하지만 흔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 위에서 확인됐다 보니 하수구 밑까지 확인됐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죠. 그러면 혹시 납치 및 감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납치를 하면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원한 관계도 없고요. 주변 인물도 탐문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 누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 사람들도 야 이거 학교에서 그랬으니까 담임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담임도 조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담임이 당시 했던 얘기로 평소 10등 정도를 유지했던 학생이 실종 이전이었던 6월 학급 모의고사에서 반 최하위였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죄송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자신이 뭔가 자책해서 잠적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빼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댔으니 말이죠. 휴대폰 분석을 해봤는데 별다른 단서도 없었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 통화는 어머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기록도 확인했지만 실종됐을 시간 이후부터는 접속 기록 자체도 없지요. 그러면 아예 생존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 가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건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종 단계의 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행적은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행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즉 저녁 10시까지 행적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저녁, 밤, 이 천안, 이 지역인 거지요. 위치가 학교가 아닌. 그 천안터미널 근처에서 발생된 생각을 다시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면식범에 의한 납치 및 감금. 우발적 범행에 의해서 납치됐다. 그리고 뭔가 성범죄 같은 거에 연관됐다. 왜냐면 유류품에 흙과 오염 자국들이 보였으니 말이죠. 비면식범일 확률이 첫 번째입니다. 둘, 면식범에 대한 확률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면식범이라는 게 얼굴도 알고 있고 서로 뭔가 같이 있을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일단 통신 기록에서는 연락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그 동네에서 하고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근데 그렇게 같이 있다가 일이 촉발돼야 되는데요. 저녁 10시에 쇼핑몰에서 혼자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누굴 만났나? 면식범을?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죠. 면식범이 사람을, 곧 여고생을 죽이려면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가출 혹은 자발적 잠적이란 가능성을 낮게 하고 범인과 범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 면식관계라면 활동의 일상적인, 즉 루틴 활동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날 루틴이 아니죠. 이날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 가려고 한 거 몰랐습니다. 통신 기록도 특별한 정황이 없습니다. 무게를 두자면 우연히 움직이다 면식범을 만날 수도 있지만 확률상 비면식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 우리 옷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젖었다란 얘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빤 것과 빨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자, 분명 유류품이 확인된 것 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빨았다는 건 블라우스 및 속옷입니다. 그건 범인이 했을 겁니다. 범인이 그걸 왜 빨았을까? 빨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빨지 않았던 것, 거기엔 흙이 묻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깨, 가방, 신발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자, 동선으로 따지면 일단 박양은 자발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흙이 묻었습니다. 여기까진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흙이 어떻게 가방과 어깨 쪽에 묻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흙이 있는 방향에 자발적으로 걸어갔고, 누군가가 고의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걸었고 그 다음 그대로 누웠단 얘기가 됩니다. 근데 누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방이 다였다, 어깨가 다였다, 아마 하늘을 바라보고 정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활동은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한 물품, 빨아놨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합쳐봤을 때 성범죄의 목적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흙이 많은 장소. 자, 지리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죠. 우리가 보는 이쪽 근처 어딘가에 당시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모두 깔았을 때 이 어딘가에서 분명한 겁니다. 어딘가에서 나오는 확률. 이런 얘기인 거죠. 흙이 있는 장소. 그럼 거기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이동했다? 걸어갔다면 걸렸을 확률이 있죠. 그러면 차를 타고 이동했나? 그럼 범인은 혹은 범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동선을 갖고 있다. 혹은 그런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로 이동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한 행동인데요. 자, 물품의 놓인 형태가 언론에 나온 건 마치 상징적인 것처럼. 왜냐면 감 때문입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5개가 놓여져 있었다. 근데 우리 이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소가 원래 감나무가 많은 장소였거든요.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경로당도 있고요. 해서 감나무의 밑에 감이 5개가 그렇게 놓여있다라는 게 정말 마치 범인이 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조금 이 사건과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얘기인 겁니다. 그럼 버리자는 거지요. 그쪽은 배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나무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로 봤을 때 범인이 과연 여기에 이런 물품을 두고 갔다는 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일지 아니면 급해서일지라는 생각인 거죠. 자, 만약입니다. 난 들키지 않아. 난 괜찮아. 나하고 어차피 연식관계 아니고 괜찮아. 나에 대한 증거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시신도 그냥 두고 갔을 겁니다. 근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은 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옷을 왜 빨았을까요? 범인이 고도의 지능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태울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처럼 뭐 큰 통이 있어서 그 안에다 물건을 넣고 태운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범인 혹은 범인들은 태우는 환경, 무언가 많은 옷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일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아야 된다라는 생각, 빨아야지만 가능하다. 근데 주변의 천, 이런 데선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멀리 갔을까요? 멀리 갔을 거면 거기다 버리고 오면 되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굳이 이곳에다가 버리고 갔다, 두고 갔다는 얘기는 이쪽 근처에 대한 지리감인데 말이죠. 그러면 범인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물에 대한 생각인데 물, 이끼? 이런 게 어디에도 있을까요? 저희는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족관.
바닷물이면 바로 걸렸죠. 횟집 이런 거면 성분 검사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분명 국가수 결과에 보면 천성분이었습니다. 일반적 민물이었고 이끼 성분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근처에 있을 하수구 밑이거나 혹은 집안에 있는 수족관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태우는 건 불가능하고 버려야 되고 빨아야 됐던 것. 그리고 빨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DNA가 그 안에 묻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지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현장지를 근처로 당시에 이곳에 있었으며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던 장소도 이 근처입니다. 유류품이 발견되고, 즉 이 섹션 안에서 움직이는 매우 짧은 섹션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범주 자체가 그렇게 넓은 동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벌어진 자체 그리고 흙이 묻어있는 장소들, 이런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 움직이는, 아마 범인은 이 근처에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도 근처가 유흥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삼겹살, 백숙을 팔고 모텔 같은 게 있는, 아마 계획범죄보다는 우발적 범행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리적인 쪽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천안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쪽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공간이라 실제 사는 사람들도 2004년 당시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안터미널 쪽에 뭐 밤에 가보면 싸움도 많이 나고 이상한 일도 많고 좀 그런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프레임을 씌울 때, 야, 이거 학교 안에서 있던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행동이 이상한데? 아니,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했고, 그게 이상하지 않게 놓게 보게 되면 박양이 원래대로 그냥 집에 가기 전에 활동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비면식범에게. 근데 그 비면식범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이 비면식범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한 뒤에 그 이후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저질렀으며, 그리고 생활 수준 및 행동, 집, 위치,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외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너무 학교 중심적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좀 오컬트적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바라봤을 땐 이런 관점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04년 10월 9일 천안터미널 쪽 혹은 이 근처의 공터 쪽에서 한 여고생을 보신 분, 그리고 남성에게 끌려가거나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분명 누군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에이, 아니야, 아니겠지 라고 하고 잊혀질 수도 있지요. 키는 157cm, 인중과 왼쪽에 무릎 쪽엔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나빴으며 치아 교정은 6학년 때부터 하고 있었고 검정 곱슬 단발머리였다고 합니다. 당시엔 교복을 입고 있었고요. 여러분의 많은 기억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오컬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담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사건이 좀 있었는데
박양 사건 보름 전에 성폭행 미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제 김양이 집으로 가다가 괴한한테 둔기를 맞고 쓰러졌는데 인기척 때문에 괴한은 도망갔고 이제 병원에 가서 2시간 만에 의식을 차렸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났죠. 그리고 이제 2004년 11월 9일이었는데, 그러니까 10월 이제 9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이모양이 이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은 체포가 됐습니다. 12월 1일 날, 정확히 체포가 안 됐죠. 12월 1일 날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돼가지고 이건 다른 사건이라 제가 이제 갖고 오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괴담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 학교 학생만 노린다. 왜냐면 이 양도 그 학교였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여고. 근데 중요한 건 교복을 보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은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루머였고, 뭐 10월 9일은 1학년이었던 박수진 양, 11월 10일은 2학년이었다가 그 2양이 당했다. 그러면 12월 11일은 3학년 누군가가 당한다라는 또 괴담도 돌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이 어쨌든 두 개는 다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얘기를 할 땐 전달을 안 했던 거고, 다른 모든 프레임들을 다 제외하고 놓고 보면 박수진 양은 그날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냥 있었던 일들로 해서 그냥 주변에 그때 당시 3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3만원의 행적도 확인은 안 되고, 뭐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진 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너무 학교에 있었던 행적이 이상하다는 거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면서 좀 얘기가 미궁으로 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로 봤을 때는 아마 범인이 당시 이 천안 근처, 이쪽에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뭐 수족관을 집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여러분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너무 사건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 마치 뭐 엘리사렘 사건처럼 뭔가 좀 기괴한 쪽에 대한 이야기, 특이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서만 너무 많은 게 프레임이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